안녕하세요. 성골과 진골의 인문학 시간입니다. 제가 제가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얕은 지식이나마, 과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얻은, 이런 짧은 지식이나마, 혹시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시간을 좀 만들고,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많이 부족하시더라도 천천히 들어주시고 음미해 주시면 저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기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에는요, 원소의 주기율표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도 무슨 원소의 주기율, 엄청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니야?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나? 이러실 수가 있는데,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옛날에 많이 배웠었죠. 아마 그리고, 웬만한 분들이 주기율표를 모르시는 분은 없죠. 근데 이제 그 당시로서는 제가 배웠던 한 30년 전, 40년 전 보면 그냥 무작정 배웠죠. 선생님한테 맞아가면서 배웠죠. 엄청 맞았던 것도 같고, 그때 선생님이 굉장히 원망스럽기도 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를 자꾸 외우라고 하면서, 근데 이걸 모르고 나서는 화학 문제를 풀 수가 없고, 또 어떻게 보면 꼭 사주팔자나, 이런 것처럼 이 원리를 모르고 나면 어떤 자연과학에 성립하기도 힘들고 설명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주기율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하고, 좀 재미있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찌 될런지. 자, 지금부터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작에 앞서서, 이게 지금 피리아딕 테이블이니까, 말씀드린 대로 주기율표. 전체적으로는 다 아시죠? 하이드로젠에서부터 시작해서 헬륨, 그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까지 이렇게 전부 다 하면 118개 넘게가 넘는 것 같은데요. 이거를 이제 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기보다, 하나씩 처음부터, 어떤 유래, 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이드로젠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소 하이드로젠입니다. 아시겠죠? 하이드로젠은 우리 한문으로 따지면 이제 수소니까 물에서 만들어진 원소다. 또는 원래 태워서 물이 나온다 그래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건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다 아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하이드로젠이라는 하이드로가 물이라는 뜻이죠. 한문으로 따지면 수. 다 아시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하이드로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다음번으로 가서는 헬륨입니다. 헬륨. 그래서 헬륨 그러면 왠지 어디서 어원이 됐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꼭 굳이 어원만 따지겠다는 건 아닌데 두 번째 원소임에도 불구하고 헬륨 이렇게 많이 들었죠. 헬륨가스 얘기. 근데 이름이 뭔가 그러면 뭔가 안 좋아 보이죠. 근데 이거의 뜻은 태양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태양이니까 우리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헬리오스 이런 말 있죠. 이게 헬리오스라는 게 이제 햇님을 뜻하지 않습니까? 태양. 그래서 이 헬리오스에서 어원이 됐다. 그래서 헬륨이라고 명명을 했다고 그러네요. 리튬은 혹시 이런 말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리소스 이런 어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적어보죠. 리소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돌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톤이죠. 스톤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 스톤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게 처음에서 나오니까 헷갈리네요. 다시 그래서 보면 이제 스톤이니까 돌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스톤인데 이 스톤
아하, 그래서 우리 뭐 어디 생체 내에서도 돌이 생기게 되면 리스라는 그 전미사를 쓰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리소스라는 걸 이 다음 사전에서 찾아봤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리소그라피, 리소그라픽, 결속 돌의 뜻이 있다, 이런 뜻이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리소 그러면 이제 돌이란 뜻이라는 걸 아실 거고, 요 다음 사전에서 그렇다면 뭐 이렇게 담석 이런 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석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담달의 생기를 한문으로는 뭐 이렇게 쓰지만 이렇게 쓰죠. 담석 그렇게 되면. 근데 또 영어로 보게 보면 골스톤 이런 말도 있지만요. 여기 보시면 그렇죠. 여기 콜레 다음에 리스 이런 말이 있죠. 아시다시피 콜레라는 거는 담즙 이런 뜻이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서 담즙, 그쪽에 가서 돌이 생기는 그런 증상 이런 뜻이 돼서 이 리스란 말은 거기서 온이 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번으로 가서는 이제 베릴륨이 있는데, 베릴륨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뭐 언급할 뭐가 없네요. 이게 왜냐면 뭐 녹주석이 베릴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보론 이렇게 되는데 이제 붕소가 되죠. 보론은. 근데 여기서도 보면 좀 발음이 이상해요. 이건 뭐 아랍어에서 왔다가 하니까 이것도 특별한 거는 아닌데, 이 붕자라는 말도 꼭 이 붕소만 나타날 때 쓰는 특별한 글자랍니다. 한문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어원은 없는 것 같고요. 빨리 지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카본이 나오는데, 카본이야 너무나도 잘 아시죠. 탄소 수소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왔다. 보에서 왔다는 거. 그래서 뭐 요것도 빨리 지나가고, 나이트로젠. 이 나이트로젠 보면 우리말로는 질소죠. 질소. 근데 질소가 어떤 뜻이 있나? 어떤 뜻이 있죠? 질이? 그냥 그렇게 저도 그렇게 배우기만 한 것 같은데, 질이란 말은 말이죠. 한번 그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죠. 뭐 바로. 다음 사전에 가서 질소 이렇게 써보면요, 이건 뭐 원소의 하나다 질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한문으로 한번 읽어보죠. 한문에 따지면 이 질자가 말입니다. 막을 질 또는 막힐 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확대해서 보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막는다. 요거 질식한다. 뭐 사람이 질식한다. 이런 때에 질자를 쓰더구만요. 이 질이란 말이. 그래서 왜 사람이 산소가 없이 질소만 있으면 죽게 되니까 질자를 썼는지, 뭐 그거야 저도 의문입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원래 그 라틴어에서 초속을 의미한다 이런데, 이 초속이라는 걸 제가 본 적도 없고, 하여튼 그렇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편에 이제 당연히 산소가 되겠죠. 우리 산소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산소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옥시젠 이렇게 되는데, 악시란 말은 다 아시죠? 조금 확대해서 보면 악시란 말은 이제 산이다 이런 뜻이 되는데, 또 이 산자라는 뜻은 원래, 이걸 또 다시 잠깐 그럼 한문으로 찾아볼까요? 산자에 대해서.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의미는 이게 아니었다고 하네요. 어디 갔습니까? 다음 사전에 가가지고 산소, 이거 뭐 너무 나도 잘 아는 걸 그렇게 얘기하냐 뭐 것 같은데, 어디 한번 이 산소로에 대해서 한번 한문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이라는 거는 시다, 아주 시다, 잘 아시죠? 엑시드 이런 의미의 산자입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죠. 어떻습니까? 무슨 아세트산, 염산할 때 그 산자인데 그 산자를 여기다 붙여놨네요.
우리 생각에는 이제 뭐 산소 그런 뭔가 살아있는 것 같고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우리 몸이 좋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문으로는 시다 이런 뜻의 염산, 질산, 뭐 황산 할 때 그 산자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원래 산이라고 그러면 그게 아니죠. 그 하이드로젠을 갖다 내뿜는 프로톤을 내보내는 산과 연기 과정에서 이 산인데 그거에 이 산소 O가 악시전이 관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요거는 그 명칭 부여가 조금은 잘못된 것 같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명칭을 약간은 잘못 부여하지 않았나. 근데 어쨌든 우리는 항상 산이라고 쓰니까 그래서 요 의미는 엑시드를 만들어내는 이거 뭐 적겠습니다. 엑시드를 만들어내는 이 산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거잖아요. 엑시드하고 악시젠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버리니까 엑시드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죠. 그리고 악시젠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죠. 자, 그렇게 하고 다음 번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플로라인이 있죠. 플로라이드. 근데 이게 불소란 뜻이 되는데, 9번이고요. 플로라인 이렇게 되면, 불소다. 근데 이게 불자도 다시 한번 그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이 불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불자가, 이 부처님 불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 불소다, 이건 부처님이 따져서 전혀 다르고, 그래서 이 불이 무슨 자인가 하고, 이 불자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면요. 다음 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자는, 안일불, 말불, 뭐 그런데 이것 말고는 별로 쓰이는 용도가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냥, 우리, 미국 달러로 표현할 때 이렇게 쓸까? 그것 말고는. 그래서 이거의 어원에 대해서도, 원래는 뭐 라틴어로 형석을 넣으면 플로라이트에서 왔다. 그래서 이 플로라이트는 이제 플로로 움직인다. 이런 뜻인데, 아마도 번역에 의해서 불, 이런 데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래서 형석, 이제 플로라이트인데 거기서 이렇게 어원이 됐다고 그러죠. 자, 다음으로 가서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쪽부터는 할로겐 원소고, 이쪽부터는 이제 비활성 기체인데, 이 네온 이렇게 되는데, 네온,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온? 이 말의 어원은, 이 네오라는 의미는 새롭다 이런 뜻이 되죠. 그게 우리말로 현재로 따지면 뉴가 될 텐데 뉴 이런 의미에서 새롭게 발견됐다. 그래서 네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주기로 내려와서 이제 나트륨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이 나트륨이 아니라 여기서도 보면 소듐이다 이렇게 표기를 했죠. 소듐. 근데 어떨 때는 왜 나트륨으로 있고 어떨 때는 소듐으로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듐이라는 거는 원래 소다 이런 뜻에서 어원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 나트륨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라틴에서 어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대한화학회에서는 나트륨을 갖다 이제 소듐이라고 다시 바꿔 부르기로 했다 이런 말이 있지만, 이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아마 이 소듐은 영미권에서 부르는 것 같고요. 이 나트륨 같은 경우는 라틴에서 어원이 된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 재밌지는 않은데, 이거는 보면 um이 또 붙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um자가 이렇게 붙었으니까 이제 금속이다 이런 뜻이 보통 많이 되게 됐는데, 우리말로 따지면 뭐 철을 금자랑 비슷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건 금속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죠? 그리고 물과 만나면 굉장히 폭발성 있는 반응을 일으키는 금속인데, 뭐 집에 올라가거나 어디 약간의 방송 이런 데서 보면 이제 건강을 위해서 소금 섭취를 줄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뭐 혈압이 오르고 이러니까.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소금 섭취를 줄입시다. 뭐 솔트 섭취를 줄입시다. 솔트 뭐 이런 말이 되겠는데 이걸 굳이 좀 이렇게 모양내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이런 말들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소디움 섭취를 줄입시다. 이런 말을 쓰는 분들은 거의 없죠. 소디움 아직 이게 근데 나트륨 섭취를 줄입시다. 이런 말을 쓰는 분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표현을 쓰는 아니 그래서 굳이 이렇게 소금이라고 적으면 되지 그거를 왜 굳이 나트륨이라고 하는지 그래서 이게 나트륨이라는 거예요. NaCl인데 염화나트륨 그러니까 염화나트륨 섭취를 줄입시다 이런 게 맞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굳이 나트륨 섭취를 줄입시다 그러면 요즘에는 누가 금속 나트륨을 먹고 사는지 그거 먹으면 굉장히 폭발성이 일어나는 알칼리 금속인데 어떻게 그거를 뭐 많이 먹나 보죠? 금속 나트륨을. 그러니까, 나트륨 섭취를 줄입시다. 이런 말. 그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은 빨리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냥 소금 섭취를 줄입시다. 이렇게 뭐, 아니면 식염 섭취를 줄입시다. 뭐, 이런 표현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굳이 건강을 홍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적절한 언어를 갖다 붙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LA 갈비 같은 경우는 그 LA 가면 그런 갈비가 없다면서요. 제가 LA를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엉뚱한 말을 갖다 붙이고 그걸 이렇게 자꾸 쓰다 보면 그게 진짜인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고칠 수 있는 건 하루라도 빨리 고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약간 열의 말씀이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12번에 이제 마그네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저 이거 참 몰랐어요. 어떻게 그냥 마그네슘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리스에 가면 아니요 제가 하나 문제를 낼까요? 마그네슘이 있는데 우리 또 자석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죠? 자석 마그네틱. 왠지 말이 비슷하지 좀 않습니까? 자석은 마그넷 그렇죠? 이게 이제 자석이 되는데 이게 보게 되면 이게 마그넷까지가 이게 말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의 생각입니까? 여기 마그넷 또 여기서도 마그넷까지가 말이 동하죠. 마그네슘과 마그넷 자석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근데 또 뒤에다가 또 나올 얘기입니다. 망간이 있습니다. 망간 Mn 이 망간도 사실은 다 유래가 비슷하게 된 거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망간이 있죠? 이렇게 표시하는 망간. 이것도 그 유래가 비슷하다고 그러는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에 가보면, 당연히 제가 뭐 그리스를 안 가봤죠. 그래서 혹시 가보게 되면 제가 꼭 들리고 싶은 동네가 있는데, 그리스에 가보면, 마그네시아라는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네요. 마그네시아라는 지역이. 그래서 이 마그네시아에 가면 마그네시아에서 나온 어떤 광물질 이런 데서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마그네슘 거기서 나온 금속 마그네 또 나중에 망간 이렇게 갈라졌다고 합니다. 정말입니까? 예, 정말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렇게 깜빡 속고 혹시라도 속았다기보다는 혹시라도 이런 말에 혹시라도 모르셨다 그러면 약간은 이게 좀 재미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 성골과 진골의 이런 인문학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말씀을 같이 토론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건 제 생각이지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에 이제 알루미늄이죠. 그래서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우리 어릴 적에 저런 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뭡니까? 그 봉숭아에 물들이고 그럴 때 보면 이 백반이라는 걸 썼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백반. 그래서 이 백반은, 안 써지네요. 그러니까, 백반. 이 백반은 우리가 뭐 하얀 밥 먹는 거. 식당에 가서 여기 백반 하나 주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얀 반찬이다. 이런 뜻이 되는데, 이거 결국 말장난이 돼버린 것 같고, 그래서 이 백반이란 말에 대해서 진짜로 다음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있나, 여기 보죠.
백반이다 그러게 되면 한문으로 찾아보게 되면 하얀 밥이다 이런 뜻이 되죠. 하얀 밥, 백반. 근데 그 뒤에 보면 여기도 보면 백반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문으로 따지기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두 번째 백반이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보면 이 반자는 명반반이다 이렇게 되는데 또 이렇게 되니까 또 백반 명반 이런 말이 같이 쓰이는데 제 기억에는 이렇게 하얀 약간 덩어리진 가루였거나 아니면 약간 그 조약돌 같은 크기 그래서 문방구에서도 팔고 근데 여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백반을 이렇게 알룸이라고 부르게 되죠. 알룸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여기서 나왔다 그래서 알루미늄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자, 다음번에는 이제 14번에 이제 실리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리콘은 그러면 뭐, 많이들 아시죠? 근데 뭐 실리콘밸리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쓰이게 되죠. 근데 원소 기호를 자세히 보시면은, 진짜 명예에 있어서는 CON으로 끝납니다. SILI-CON.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실리콘을 쏜다 그러면서 뭐 창가에도 바르고 이렇게 루팅 에이전트로 쓰는 것들 거기에 보면 이 실리콘에 가서 글자가 하나 더 붙어요. 여기 가서 이자가 붙습니다. 실리코 그래서 저는 구분하기 위해서 아니 발음이야 똑같은데 저는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자를 한번 적어보면 여기다가 이자를 적으려면 이렇게 나서 여기다가 2를 적으면 됩니다. 코네라고 하는 게, 이게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찌되었던, 이 14번 실리콘에는 그래서 SI라고 표기를 대고 우리 여기서부터 이제 변형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SiO2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제 산화물이 되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뭡니까? 규사,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게 유리죠. 이 규사, 이걸 녹여서 에이몰퍼석에 있는 상태가 유리. 자, 그게 아주, 형태를 다 갖춰서 결정형의 상태로 갔을 때 그걸 석영, 쿼츠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에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그렇다면 이 실리콘을 갖다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적어보죠. 실리콘이 있다. 거기에 결합을 해서 산소가 결합을 한다. 그 다음에 다시 실리콘이 있고 거기에 또 산소가 결합하고 또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 실리콘이 결합하고 이제 이런 결합을 부를 때 우리가 이제 실록산 결합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원래 이제 SiO2 결정체지만 저기 3D로 이렇게 입체를 이루기 때문에 실리콘은 이제 SiO4 어떻게 보면 형태를 이루죠. 근데 그렇게 3D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치 폴리머처럼 이렇게 실리콘 산소, 실리콘, 산소, 실리콘, 산소 이렇게 가는 결합을 이걸 갖다 실록산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실록산 결합을 하는 걸 보고 우리가 부를 때는 실리콘에 E를 하나 더 붙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분자 구조를 만들어 놓고 나서 이름을 명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거랑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원래 원소인 실리콘 하고는 헷갈리면 안 되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 보통 이걸 많이 헷갈려 합니다. 예? 꼭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합성해서 만든 거는 NE가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떨 때는 개인적으로는 실리코네라고 부르는데, 발음은 전혀 맞는 발음이 아니고요. 그냥 제가 기억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실리콘이 산소랑 이렇게 실록산 결합을 해서 이렇게 폴리머를 형성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몰큐러 웨이트가 어느 정도가 되면 이게 이제 몰큐러 웨이트가 좀 크게 되면 이게 고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쓰는 99.2쯤에 쓰는 99.9%의 고무는 전부 다 실리콘 고무죠. 뭐 주방용품에도 있고 어디 뭐 이렇게
뭐 여러 군데 그 러버다 고무다 그러게 되면 이전의 고무야 이제 뭐 생고무, 라텍스 뭐 이런 거 구하기도 힘들고 뭐 그 전에 그거보다 더 저렴 고무는 이제 겉터퍼츠가 되니까 말이죠.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우리가 일렉스틱 효과를 쓰기 위해 자연에서 구해야 되니까 너무 양이 제한돼 있었고 그렇지만 이렇게 실리콘이라는 물질을 우리가 실리콘 러버를 만들어내므로 인해 가지고 많은 경우에 또 고온에서도 견딜 수가 있고 물리적 특성이 탁월하기 때문에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 뭐 어디다 실리콘 쏜다 벽에다 실리콘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 틈새 메울 때 쏘기도 하고 약간의 방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 그런 재료로 쓰는 게 이제 실리콘이죠. 그래서 이게 원래 원래 원소명하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러버를 말할 때 이거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 중에서 뭐 가장 많이 쓰는 게 폴리 DMMS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폴리 디메틸실록산. 이게 흔하게 쓰는 우리가 쓰는 그 실리콘입니다. 뭐 저기 철물점에도 팔고 하는 있잖아요. 실리콘 사토가는 거. 뭐 그렇게 돼 있고. 자, 그렇다 보면 이게 결국 어떻게 만들어진 거? 물론 이게 분자량이 이제 크지 않으면 이게 오일 같은 상태가 됩니다. 물 같은 액체 같은 상태.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실리콘 오일이라고도 부르게 되죠. 또 반면으로 그렇다면 이걸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SI O니까 O2니까 결국 여기서 만들어진 거니까 뭐죠? 이게 결국 모래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래. SiO2가 규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규사. 이게 에이몰퍼센트 있는 상태가 유리고, 말씀드린 대로. 아니, 그러면 모래에서 그런 기름이 나오고, 모래에서 이런 고무가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모래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 반대로 뭐 미국에 가면 뭐 실리콘밸리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전자제 부품을 이거 만들 특히 그 세미컨덕터 반도체의 대표적인 이 실리콘하고 그 밑에 줄에 있는 이제 게르마늄, 절마늄이죠. 근데 지금 대다수가 이제 실리콘으로만 만들고 절마늄은 거진 사용이 안 하는 추세로 가는데 그러면 여기서 만든 실리콘 이거 어디서 나왔겠어요? 뭐 모래에서 나왔죠. 그래서 세미컨덕터 반도체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래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 뭐 컴퓨터 다 모래로 만드는 거네요. 결국 모래로 산는 모래성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모래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서 이제 그 다음번에는 이제 포스포러스 인이죠. 인. 이 포스포러스라는 단어 이 말할 때 이게 포스라는 게 포스란 말이 이게 아니죠. 이 포스라고 하는 게 이게 빛이란 뜻이에요. 포러스 그러면 뭐 운반하다 이런 뜻인데 이건 모르셔도 되고 포스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포스라는 게 그래서 이 포토란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포토란 말이 뭐 같은 어원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인이라고 할 때 그 한문은 상당히 좀 어려운 한문인데 그거는 이제 도깨비불이다라는 그런 뜻의 한문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번으로는 이제 황 설포에 대해서 보죠. 황은 뭐 그 누루황 이거 나오죠. 그렇다는 노란색 천자문에 보면 누루황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노란색이다 이런 뜻이고 여기서 뭐 또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게 미국식하고 영국식하고 쓰는 게 다르네요. FUR 정도가 있고 PHUR 정도가 있는데 FUR 같은 경우는 미국식이고 PHUR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영국식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리고 뭐 혼용해서 썼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글씨가 조금 달랐구나. 저도 이제서야 조금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자, 다음번에는 이제 그다음에 클로라인 염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염소란 말은 그 클로로스라는 게 이제 황록색이다. 그러니까 황록이니까 녹색이죠. 녹색, 초록색이다. 그러니까 클로로, 초록색 이런 뜻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염소 근데 우리말에서 염소에서 염은 솔트란 뜻의 소금 염자인데 이 말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녹색이다의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가서 이제는 아르곤이 나오게 되는데, 아르곤은, 참, 이게 그리스 말로 게으르다라는 뜻이랍니다. 게으르다. 게으른 거. 그래서, 이게, 근데 왜 아르곤이, 왜 다른 거랑 반응을 안 하니까.
다른 원소들하고 반응 안 해서 너는 참 게으른 놈이다. 이게 불활성이다 이런 말인데 불활성 기체다. 그래서 여러모로 반응을 안 하니까 그런 말이 붙었구나. 그래 아르고는 아르고스 게르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용접을 하거나 이렇게 불꽃을 대거나 금속이다 그러게 되면 공기 중에 산소가 있으니까 항상 산화막이 형성되잖아요. 금속에는 항상 녹이 슬게 되죠. 항상 산화막이 형성되는데 특히 용접하게 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어떤 디펙트가 되고 나중에 프랙처가 잘 부서지게 되고 녹이 슬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무슨 특수 용접 이러면서 길거리에 보다 보니까 무슨 알곤 특수 용접, 알곤 용접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알곤이 내가 알기로는 불활성 기체인데 어떻게 특수 용접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걸 조금 알고 보니까 그리고 불활성 기체가 무슨 용접을 하지? 근데 그게 아니더구만요. 이렇게 알곤 가스를 쭉 쏴주면서 그 기체 안에서 이제 금속을 용접하게 되면 알곤 가스가 쭉 싸고 있으니까 주변에 산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용접을 하게 되면 산화막이 형성이 안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금속 용접 표면이 깨끗하고 산화막이 형성이 안 됐으니까 오래 가고 그래서 완벽한 그 용접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보고 특수 용접이라고 부르더구만요. 그래서 그럴 때 아르곤 가스를 쓰는구나 하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4주기로 와보겠습니다. 이제 포테슘인데 우리는 이걸 칼륨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아마 그때 제가 알기로는 영국식이냐 아니면 대륙식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다는 얘기는 정도는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혼용에서 많이 쓰는데 이제 대학 정도 오면 전부 다 포테슘이라고 부르게 되죠. 칼륨이란 말은 자, 점차적으로 안 부르게 되고 고등학생 정도 때 칼륨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게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포테슘이란 이 말도 이게 포트라는 게 포트니까 무슨 전자포트 단지 무슨 그릇이란 뜻이잖아요. 우리 밥에 먹는 그릇 이럴 때 포트. 그 다음에 여기서 AS라고 돼 있는데 ASS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애쉬란 뜻이랍니다. 애쉬. 자, 그렇게 따지면 여기 나오는 포트 그릇에서 애쉬가 나왔다고 재가 나왔다고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잿물이라고 된 이렇게 나무 재를 태우고 나서 그 안에서 발견이 됐다. 그래서 포트 애쉬다. 거기서 나온 이제 또 금속이다 이런 뜻이 되니까 포트에서 나온 재에서 나온 애쉬다. 거기서 나온 금속이다. 그래서 포텐슘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옛날에 잿물이라고 사용을 했다고 그러죠. 저는 사실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 여쭤봤는데, 옛날에는 일정 시대 때는 비누가 당연히 없으니까, 비누가 어마무시하게 귀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세탁을 하려고 그러면 잿물을 가지고서 세탁을 했다. 그런 말을 많이 들으셨죠. 양잿물이다. 그래서 잿물 그러면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타고 나면 재가 까맣고 회색빛인데 그 물을 가지고 세탁을 하면 어떻게 저게 되나 세탁이 되는 게 아니고 왜 세탁이 물이 더 더러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결합을 하게 된 게 이제 재에다가 물을 갖다가 하게 되면 이걸 글씨로 써야 되겠네요. 예, 이런 물질이 되겠죠. K에다가 OH가 이렇게 결합된 물질이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포텐슘 하이드록사이드. 포텐슘 하이드록사이드가 되겠죠. 그래서 수산화 칼륨.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잿물이라고 이러고 부르게 되는데, 그래서 어머니께 물어보니까 이게 재를 갖다가 물에다 이렇게 담가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맑은 물에 뜨게 되면 그 물을 가지고 하셨다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전에 확대가 되어 버렸는데요. 그 전에 이 소디움에다가도 OH를 붙이게 되면, 여기다 OH를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산화 나트륨이 되니까 수산화나트륨, 이걸 보고 우리는 가성소다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양잿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주기율표 위 아래니까 성질이 다 비슷한데 NaOH 붙은 거는 아주 더 독해서 여기에 이제 가성소다에 손을 담갔다가 이건 뭐 손이 다 타버리는 거지 않겠어요. 수산화나트륨인데. 그래서 옛날에 이걸로도 또 세탁을 했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아니 어마무시하게 세상에. 그래서 가성소다란 말은 가짜가 나는 더할 가짜인 줄 알았어요. 뭐 어떻게 점점 더해져 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가혹할 가짜라고 합니다. 가혹할 가짜. 그래서 가성소다. 그런 의미가 있었나 보네요. 그래서 가성소다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여기서 보면 다음 사전입니다. 가성소다, 수산화나트륨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요 가성소다인데 가짜가 이게 보면 어떻습니까? 가혹할 가짜죠. 가혹할 가짜. 그래서 조금 확대해서 더 볼까요? 다시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가혹할 가짜다. 가혹할 가짜. 그런 뜻이었군요. 가성소다라는 게. 그래서 아까 말하는 다시 주기율표 보면 위아래가 있고 여기에 OH가 붙은 거 그거는 이제 그걸 가지고 잿물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NA가 붙은 거 여기에 OH가 붙은 거 이거는 가성소다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요쪽 쪽을 갖다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알칼리라는 뜻이 아랍어에서 왔다고 하는데 아랍어로도 재라고 하는 뜻이네요. 아랍어로도.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랍이 이런 분야가 많이 발달했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근데 이제 대개는 이제 알칼리가 이제 재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OH가 있다 보니까 흔하게 쓴맛이 나죠. 아시잖아요. 그 OH가 붙은 거는. 그래서 알칼리라고 부르고 쓴맛이 난다. 그래서 우리 이제 무슨 마약 성분이나 무슨 식물에서 나오는 어떤 추출한 성분 굉장히 복잡하고 구조식도 복잡하고 옛날에는 그게 정확한 구조식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전부 다 이따 먹어보면 쓴맛이 나니까 흔하게 알칼로이드다 라고 명칭을 붙였다고 그래요. 알칼로이드 그러니까 알칼리 같은 이런 뜻이 돼버리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좀 써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칼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로이드니까 같다 이런 뜻이 유사하다 그런 거예요. 알칼리 이런 말에서 알칼리는 재란 뜻이고 말이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 말듯 했는데 약간 놓치지 않았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칼슘으로 가보죠. 칼슘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건데 원래 이제 석회를 의미하는 라틴어가 석회를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왔다가 하는데 그 석회를 의미하는 라틴어가 뭐냐? CALX니까 이걸 어떻게 됩니까? 칼스라고 읽어야 되나요? 그래서 이런 뜻에서 이제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칼스가 있는데 이게 여기서 초크라는 말도 나오게 되고요. 칠판에서 분필.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는 이런 형태로 존재하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연계에서 발견될 때는 대다수가 CA에 CO에 그 다음에 3 이렇게 되는데 이거 작게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안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CaCO3 상태로 이게 뭐죠? 석회암이죠. 석회암. 이 CaCO3에서 발견되고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이게 분해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자꾸 열을 가하게 되면 여기서 CO2만 빠져나갑니다. CO2만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만 빠져나가니까 결국 뭐가 남습니까? 결국은 CaO4만 남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를 우리가 부르기를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CaO를 우리말로는 생석회라고 부르게 되죠. 생석회. 근데 그게 뭔데요? 그러면 하얀 가루, 석회가루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 생석회를 그걸 어디다 쓰는데요? 이제 이걸 이렇게 하고 있다가 여기다 이제 물을 넣어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게 CaOH2로 변해요. 써볼까요?
그러면 CA 그다음에 가로에 O 다시 써보면 CA 가로에 OH2가 되는데, 자, 그럼 이게 또 뭐 어쨌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CaOH2 상태, 이 상태를 우리는 CaOH2 상태, 이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 이걸 소속해라고 부릅니다. 소속해. 그래서 CaO는 생석해, CaOH2는 소속해. 그럼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는데, 이게 결국 시멘트예요. 포틀랜드 세멘 원리가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더 할애하면 안 되겠죠? 잠깐만 더 언급하면, 그래서 여기다 뭐 점토 뭐 이런 걸 섞어서 이제 포틀랜드 시멘트를 만들고, 그게 이제 뭐 철근 콘크리트로 변하게 되고, 지금 같은 이런 거대한 이 석회암의 세상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어디서 나왔대? 석회암에서 나왔대. CaCO3에서 나왔대. 그래서 이제 CaOH2는 다시 어떻게 CaCO3로 돌아가려고 하는 반응을 일으키죠. 근데 그거는 뭐, 여기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아서.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번으로 이제, 스칸디움 이게 나오는데, 이거 뭐, 그래 유명하지는 않은 건데, 뭐, 이거 벌써 느낌 받으셨죠? 스칸디움, 그러니까 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유출됐다 하는 거 뭐 아시겠고, 그 다음에 이제 티타늄, 타이타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너무 유명한 금속이라, 그 뭐, 부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 뭐, 거인들, 뭐, 세상에 그 신화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 아들이었던가,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더 부연 설명 안 해도 되는데, 그 바로 옆에가 이게 바나디움이에요. 무슨 바나나랑 무슨 관련이 있나 싶은데 전혀 바나나랑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고, 근데 우리가 이제 티타늄 가지고 합금을 만들 때 보면 티타늄에다가 보통 뭐 이렇게들 하죠. 어떻게 하니까 이것도 다시 적어보죠. 좀 예쁘게. 티타늄을 가지고 합금을 만든다.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6, 그 다음에 알루미늄을 적고요. 그 다음에 바나듐 있고 또 V를 적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합금이 만드는데, 그때 가장 많이 쓰이는 합금이 바로 이 바나듐이에요. 근데 왜? 티타늄 바로 옆 번호니까. 왜 바나듐 뭐 어디서 듣도 못한 금속 같은 그걸 쓰나. 그런데 이게 바로 옆에 주기율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가장 합금 만들기가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듐을 썼다. 근데 이게 바나듐은 원래 그 북유럽 신화에 그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의 이름이 이제 바나디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북유럽 그쪽에서 발견된다 보죠. 그래서 그쪽에서 이름을 따왔는데, 어쨌든,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